자, 계속 이어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대략적인 이 도면을 작업하셨다 그러면, 자, 그 다음 작업은 이제 간략하게 중심선을 좀 이렇게 연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심선 같은 경우는 원래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선들이 조금씩 더 빠져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중심선을 좀 이렇게 연장시키는 길이 조정 기능을 실행할까요? 자, 길이 조정 기능 어떤 기능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LENGTHEN이라는 랭덴이라는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엔터. 어떻게 했냐면은 증분 기능 실행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만큼만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증분 기능 D2를 입력하고 엔터. 이때 얼만큼 더 늘릴 거냐면 보통 도면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작은 도면은 한 2에서 3 정도, 좀 큰 도면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중심선을 더 길게 뺄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3 정도 할까요? 한 3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해가지고 사용자가 끝점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끝부분이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우측이든 좌측이든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하는 그 방향 쪽으로 선들이 연장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시킨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대략적인 그림을 이렇게 완성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이 도면들에 대해서 그 도면층, 이제 도면층을 한번 분리할 건데 우리 도면층 분리하는 기능이 어떤 거였냐면은 레이어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층 같은 경우는 뭐 외형선, 중심선, 뭐 수문선, 그리고 가는선 이렇게 각 층별로 해당되는 도면층을 분류시켜 가지고 도면에 대한 관리를 하는 목적에서 도면층을 분류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layer이라는 레이어를 실행합니다. 엔터를 하게 되면은 자, 지금처럼 이러한 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 도면층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볼 건데 자, 사용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 나오는 새 도면층 그죠? 새 도면층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사용자가 만들 도면층은 뭐 예를 들어서 외형선 할까요? 자, 외형선이라는 도면층을 만들었는데 이 외형선에 대한 색깔, 자, 색상을 클릭합니다. 외형선에 대한 색상은 색상 번호 3번 위쪽에 번호 보이시죠? 예, 번호가 보이는데 번호에 초록색을 클릭해서 초록색을 외형선으로 잡았고요. 확인. 그리고 외형선의 선 종류는 실선입니다. 그리고 선 가중치 외형선 부분에 선 가중치를 클릭해서 외형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0.5 정도 많이 씁니다. 이 0.5라는 부분은 딱 정해진 값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그냥 외형선은 굵게 표시가 되니까 0.5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외형선 도면층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또 세도면층을 클릭할까요? 세도면층 클릭해서 이번에는 숨은선. 자, 우리 또 많이 쓰는 숨어 있는 선 또는 뭐 제도에서는 파선, 은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숨어 있는 선으로 표시했고요. 자, 이 숨은 선은 색상. 색상을 클릭하셔가지고 색상 번호 2번 노란색을 클릭합니다. 확인했고 그런 다음에 수문선에 대한 선 종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선 또는 파선이거든요. 자, 이제 점선이라고도 표시하는데 그래서 선 종류를 클릭을 해서 선 종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라는 기능을 실행하셔 가지고 우리 숨어 있는 선을 이렇게 로드에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자, 저 숨은 선이 히든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히든 자, 히든이라는 쪽에 보시면은 히든이 있고 히든이 곱하기 2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히든 2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확인 누르면 히든 2가 등록되었으니까 다시 히든을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면 숨은 선이 이렇게 세팅되었고 그리고 숨은 선에 대한 선 가중치 굵기 부분을 선택합니다. 굵기는 대략적으로 한 0.35 정도로 맞춘 다음에 확인하면은 수문선 도면층이 생성되었고요. 다시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겁니다. 이때 새 도면층은
중심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도면층을 만들 건데, 그때 중심선에 대한 색상, 자, 색상을 클릭하고요. 이때 색상은 빨간색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확인. 그리고 선 종류, 중심선에 대한 선 종류를 사용자가 클릭을 해서 중심선은 센터선이니까 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센터를 선택합니다. 자, 센터에도 센터 2 곱하기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제가 센터 2를 선택할까요? 센터 2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센터 2가 등록되었고, 등록한 센터 2를 선택을 해서 확인 누르면 센터라는 중심선이 설정되었고, 그런 다음에 선 가중치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센터는 제가 0.18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굵기를 세팅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중심선에 대한 부분도 설정되었고요.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세도면층에서 이번에는 가는선. 자, 가는선이라는 이제 해칭이라든지 뭐 스플라인 선이라든지 또는 뭐 치수선, 보조선 이런 부분들 들어가는 가는선을 만들 건데, 그 가는선은 색상은 빨간색입니다. 선 종류를 클릭해서 실선으로 세팅했고요. 확인. 그런 다음에 굵기는 0.18 그대로 두겠습니다. 뭐 간혹 도면에 우리가 이제 글자라든지 숫자를 적기 위한 문자 도면층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 대한 도면층 번호는 노란색입니다. 확인 눌렀고요. 그런 다음에 문자는 실선인데, 자, 문자는 노란색과 노란색 같은 굵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죠? 노란색과 노란색은 같은 선 굵기로 하기 위해서 0.35로 굵기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면층을 만든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도면층이 생성되었고, 생성된 도면층을 확인하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만들어진 도면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면층을 분류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 분류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먼저 기준되는 선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을 한 3개 또는 4개 정도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INE, 자, 라인 기능을 실행을 해서 먼저 수평선 하나를 F8번 수평선 하나를 그리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엔터 쳐가지고 선을 한 4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아무런 기능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선을 클릭하고 선택한 첫 번째 선은 그죠, 외형선 되어라 클릭 키보드 ESC.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두 번째 선은 중심선이 수문선이 되어라 키보드 ESC. 세 번째 선을 클릭한 다음에 세 번째 선은 중심선 할까요? 중심선 되어라 키보드 ESC. 네 번째 선을 클릭한 다음에 네 번째 선은 제가 가는 선이 되어라 키보드 ESC. 자, 선을 하나 더 그릴까요? 자, 선 하나 다시 더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선 하나 더 그린 다음에 선 실행하고 이번에 이 선은 제가 문자 도면층으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기준되는 선을 그렸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 선들에 대한 간격, 자, 선에 대한 간격, 그 선에 대한 길이 조정이 아니고 이 간격을 바꾸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때 기능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LT 스케일, LTSCAL이라는 선 간격을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엔터 누른 다음에 일단 기본값은 1인데 먼저 한 0.5 정도 주고 엔터 누르면 선 간격이 더 이렇게 좁아지고 넓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0.5라는 값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값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준세는 선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능을 쓸 거냐면은 특성 일치를 해가지고 사용자는 원본 객체를 사본 객체 쪽으로 이렇게 속성을 복사하는 기능을 쓸 겁니다. 그때 이제 특성 일치라는 기능이고요. 자, 그때 명령어는 우리 단축키 MA였거든요. MA. 자, MA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엔터 누르면 먼저 원본 객체, 즉 그 원본 복사를 하기 위한 기준되는 객체죠. 기준을 먼저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대상 객체, 이제 이 기준을 적용할 거를 선택하라 그러는데, 자, 외형선은 사용자가 클릭하는 이런 선들,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클릭한 이런 선들이 바로 외형선으로 세팅됩니다. 얘들도 선택을 해서 외형선 속성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했고요. 엔터 누르면 외형선 속성이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MA 기능을 실행해서 엔터. 이번에는 중심선을 선택을 하고, 이제 기준이죠. 기준이 될 원본 객체 중심선을 클릭을 하고, 고른 다음에 바뀔 객체. 자, 사용자가 두 번째부터 클릭하는 거는 바뀌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얘네들이 변경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쪽이 그죠? 이쪽에는 우리가 중심선이 아닌 먼저 외형선, 선이 하나 더 작업돼야 되니까 선 하나 더 실행해 볼까요? 자, 라인 기능 실행해서, 자,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엔터 눌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방금 작업한 이 선도 외형선으로 변경돼야 되니까 MA 특성 일치 기능을 실행합니다. 기준을 먼저 클릭하고 바뀔 형상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변경이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대략적인 그림을 완성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치수를 바꿀 건데, 우리가 치수를 입력할 건데, 자, 치수를 입력하는 기능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치수 입력하는 기능은, 예, 자, 치수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환경 설정해야 되니까 환경 설정하는 기능은 바로 DDIM. 자, 지난주에 작업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더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누르시면은, 자, 지금처럼 치수 스타일 관리자라는 창이 뜬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선 탭에 가서 선 같은 경우는 색상이 빨간색입니다. 치수 보조선에 대한 색상도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색상은 빨간색으로만 적용을 하고 끝냅니다. 세 번째 문자 탭에 가서 문자에 대한 색상, 자, 문자 색상은 우리가 노란색을 잡아줍니다. 다른 거 따로 세팅할 필요 없고요. 이번에는 1차 단위 탭에 가서 1차 단위 탭에서 소수 구분 기호를 쉼표가 아닌 마침표로 꼭 바꿔줍니다. 다른 부분도 손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닫기 누르게 되면은 도면에 대한 치수 스타일, 치수 환경들을 바꿨죠. 자, 치수 환경을 바꿨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더 실행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글자에 대한 폰트를 바꿔야 되죠. 글자 폰트나 숫자 폰트를 바꾸는, 글꼴 바꾸는 기능이 어떤 거였냐면은 스타일, styl이라는 스타일 기능을 실행하시고 엔터. 이때 스타일에는 우리 어떤 글꼴 쓰냐면은 보통 뭐 CAD에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스크롤바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아래쪽에 있는 굴림체로 설정하겠습니다. 굴림체 잡으셨다 그러면 적용, 그리고 닫기를 하게 되면은 치수를 입력할 글꼴과 치수를 입력하기 위한 환경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도면에 나와 있는, 자, 처음에 주어진 이 도면에 맞게끔 수평, 수직, 그리고 각도, 그리고 지름 치수와 반지름 치수를 차례대로 쭉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AD에서 선형 치수였습니까? 우리 선형이라는 기능을 실행하면은 가로, 세로 치수를 입력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두 점, 자,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하고요. 지금처럼 두 점을 클릭하고 숫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하면은 치수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엔터 쳐가지고 이번에는 사용자가 클릭하는 두 점과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 있고요. 또 엔터 쳐서 기능 또 실행합니다. 사용자가 클릭하는 두 점에 대한 치수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로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또 엔터 쳐가지고
치수가 들어갈 두 점을 선택하고 지금처럼 세로 치수를 입력을 했고요. 또 한 번 더 엔터 쳐가지고 치수 기입 기능을 계속 실행합니다. 두 점을 클릭하고 세로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또 엔터 쳐가지고 사용자가 클릭하는 두 점에 대한 가로 치수를 지금처럼 입력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각도 치수를 넣어볼게요. 각도 치수입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에서 각도. 자, 각도라는 치수를 입력합니다. 각도를 실행하신 다음에 자, 각이 들어갈 첫 번째 선과 각이 들어갈 두 번째 선을 클릭하셔서 치수를 안쪽에 그릴지 바깥쪽에 그릴지 마우스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치수가 입력될 위치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치수를 안쪽으로 선택하고 클릭하면은 해당되는 각도가 입력되었습니다. 다시 또 각도 치수 입력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선 두 개죠. 선 두 개에 따라서 안쪽에 넣을 건지 바깥쪽에 넣을 건지 위치를 잡을 수 있고요. 클릭하셔가지고 치수 입력했습니다. 자, 위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도 사용자가 선과 선을 클릭해서 숫자가 들어갈 치수가 들어갈 위치만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두 선에 대한 각도 치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지름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름 치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지름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원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하면은 앞쪽에 자동으로 지름에 관련되는 기호가 입력됐습니다. 또 지름 치수 입력합니다. 자, 사용자는 큰 원을 클릭하고 들어갈 위치를 클릭하면은 지금처럼 지름 치수가 입력되었는데 이때 지름 치수는 앞쪽에 개수가 들어가죠. 2-라는 개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부터는 치수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CAD에서 치수 편집하는 기능이 뭐였냐면은 우리 그죠 DD, ED, IT 자 텍스트 에디터라는 기능을 실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단축키 ED 자 ED도 많이 쓰니까 ED 하셔가지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자 글자나 숫자를 바꿀 글자나 숫자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앞쪽에 뒤쪽에 또는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데 마우스 깜빡깜빡하는 위치에서 사용자는 해당되는 숫자를 입력하고 문서 닫기라는 부분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치수에 관련되는 편집도 사용자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치수를 입력을 하시면서 사용자는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치수를 입력할 수 있고 자,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호가 하나 있는데 이 호에 대해서는 이미 자, 48이라는 지름 치수가 들어갔지만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반지름 치수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반지름 치수를 이번에 입력하기 위해서 치수 기입에서 반지름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자, 호를 클릭하고 바깥쪽으로 쭉 빼서 원하는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름은 48인데 이 호의 반지름은 24입니다. 자, 이럴 때 되면은 이 치수 두 개는 하나의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두 개가 들어간 중복 치수가 되었거든요. 이러면은 이 도면은 잘못된 도면으로 판단되니까 두 개 중에 즉 반지름 24와 크기 48 두 개 중에 하나는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삭제를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그죠? 치수에서 양쪽에 가로를 치면은 참조 치수로 바뀌기 때문에 사용자는 지름 치수를 보든 반지름 치수를 보든 두 개 중에서 원하는 값을 참조해서 그리거나 참조해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두 개 중에 하나 방금 넣었던 지름 24를 양쪽에 가로를 쳐가지고 참조 치수로 바꾸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치수 변경 기능, 글자 변경 기능 ED 하신 다음에 엔터 그리고 바꿀 숫자나 글자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앞쪽에서 깜빡깜빡할 때 갈로를 붙이고요. 커서를 뒤로 보내놓고 갈로를 입력하고 그런 다음에 문서 편집기 닫기를 누르면 그리고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글자에 대한 편집 기능도 들어왔죠. 자, 다시 참고로 보시면은 자, 48이라는 크기와 반지름 24를 같이 기입하면은 치수가 중복되기 때문에 한쪽을 갈로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참조 치수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크기가 48이니까는 자, 다시 치수 변경해 볼까요? 자, 변경 기능 ED 실행하신 다음에 엔터. 굳이 크기가 48이니까 절반 24를 다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바꿀 객체를 선택하시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안에 거 지울까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갈로 열고 그냥 대문자 R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기가 48이니까 그에 따른 반지름을 갈로해서 중복 치수를 우리가 피해갔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아무튼 주어진 도면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그림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